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시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해결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삼정 펄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를 해결해야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국산 화장지 원단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삼정펄프뿐만 아니라 이런 화장지 원단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APP 덤핑을 제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삼정펄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알아보면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지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 한국산 이 화장지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요. 이 국산 화장지 원단이 좀 도산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수입산에 좀 밀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좀 합법적인 거면 괜찮겠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지 산업은요, 크게 원단 제조업계와 가공업계로 좀 구분이 됩니다. 이 비록 완제품은 가공업계가 만들지만 이들은 단순히 원단의 재단과 포장을 맡고 화장지의 수급은 이 원단 제조 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이 화장지의 물풀림 성능이라던가 저자극성, 유해물질 불검출 이런 것들은 전부 원단 기술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원단 제조는 가공에 비하면 기술 터득이 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수도 가공업체에 비하면 매우 적은 11곳이고요. 이 업력은 30년 이상으로 이 산업이 한번 고사하면 매우 회복이 힘들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산 저렴한 화장지 원단의 시장이 잠식당해서 현지 원단 제조사들이 고사한 후 이 코로나19 그리고 펄프 가격 급등으로 수입산 원단 공급이 끊기자 좀 극심한 화장지 품귀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화장지 품귀는요, 이 요소수 때보다 극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이 요소수는 제조 공급이 간단해서 최근 중국산 수입이 막히자 베트남산으로 이렇게 수입한 것처럼 판로도 다양을 하고, 이 국내 제조 산업도 언제든 회복할 수 있지만 화장지 원단은 제조의 기술이 필요하고 장치 산업이라고 이 불릴 만큼 이 생산 설비가 거대해서 업계가 한번 고사하면 회복이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국내 삼전 펄프 같은 국내 원단 제조업계는 이 길면 2년 그리고 이 짧으면 6개월 안에 도산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현재 팽배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 대만과 마찬가지로 이 수입산 원단이 시장을 좀 빠르게 잠식하기 때문인데요. 이 한 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화장지 원단은 60만 톤으로, 이 중에 이 수입산 원단은 2010년 이 8,036톤에서 지난해 15만 5천여 톤으로 좀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수익산은 국내산보다 25%에서 50%가 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이 국내 이 시장을 좀 침투해 왔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국산이 지난해 기준 약 14만 톤을 수출해서 전체 수입산 원단 유입량의 94.1%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은 화장지 원단을 국내에 무관세로 공급하지만 국내 업계가 중국에 수출할 때는 5%의 관세가 붙어서 수출입이 좀 불균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원단을 가져다가 재단, 포장만 하면 되는 가공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수입산 원단 사용이 좀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는 좀 저급한 이런 수입 위생용지의 국내 유입을 좀 막으면서 이 국내에 유통되는 위생용지의 품질을 표준으로 만들고 이 수입산의 관세 장벽을 만든다면 저희가 이 3점 펄프가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업황 매우 안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규제라던가 아니면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3점 펄프도 좀 방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중소 제지사들이 이 APP를 좀 덤핑에 대한 의혹으로 제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중소 화장지 원단 제조사들이 이 글로벌 10위 인도네시아를 좀 덤핑으로 제소를 합니다. 이 APP가 국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본국보다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 판매를 한다고 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내 11개 원단 제조사 중에 현재 대왕페이퍼, 그리고 삼정펄프와 뭐 신장재지, 뭐 이런 대원제지가 제수에 좀 동참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참여 기업들은 생산 가능 물량, 캐파를 합쳐서 전체 산업의 31.6%를 차지하는 좀 오래된 중소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제소라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저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APP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매출 10위의 인도네시아 종합 제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규제가 나온다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이 삼성펄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의혹이 어떤 것인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국내 업계는요, APP가 현지 업계를 좀 고사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덤핑을 한다고 의심을 해봤습니다. 이 APP의 한국 법인인 GUTK는 2020년에 영업 손실이 63억 원, 21년에 101억 원, 21년에 92억 원 등 매년 적자를 내고 있지만 가격을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원단 공급도 좀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P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기준 약 17.5%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국내 제조업계들은 국제통상 전문 컨설팅사와 수개월 협업해서 APP가 원단을 한국에 봉급보다 싼 가격에 납품한다는 근거를 수집해왔고요. 이미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이 APP의 반덤핑 관세나 이 상계 관세, 그리고 이 세이프 가드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한국 정부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APP의 백상지의 7.7%의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관세들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삼성펄프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요,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더불어서 제가 주가의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펄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주봉으로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텐데요. 잠깐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보여줬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삼성펄프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실 때는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이 금일 이렇게 5.4% 정도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밑에 저가인 이 최저점인 24,000원 이 부분대를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재는 큰 폭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삼성펄프에 해결해야 될 리스크,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